네, 이번 시간에는 아까는 계속해서 좀 무거운 주제로 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를 좀 부탁하려고 제가 잡았습니다. 네.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냐면요.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 팀장님이 알고 있는 예. 유독, 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애인데, 예. 합격하기가. 예.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합격한 아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얘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기억나는 아이가 있나요, 혹시? 그 학생이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 학교 화학과 쪽에 들어온 학생이에요. 네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네. 그 학생이 7점 한 5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에요. 7.5등급이요? 오. 근데 네. 화학은 1등급이에요. 에? 화학은? 딱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어떻게 이런 내신 성적표가 나오지? 네. 근데 다른 활동들은 거의 없어요. 활동도 없고, 네. 그냥 화학만 1등급이야. 1등급인데 다른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화학 무슨 쉽게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화학에 대해서는 무슨 대회라든지 무슨 그 조그만 소문 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한 가지만 했어요. 오로지 그거. 화학에만 다 했어요. 화학에만.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지원을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선발을 할 때도 좀 논란이 좀 됐었어요. 이래를 뽑아도 되냐. 네, 되냐 안 되냐. 네네네. 근데 그 학과 교수님이 학생이 네. 학과에서 교수님이 음. 조금 좀 뽑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할 필요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네. 그래갖고 어떻게 우여곡절에 선발이 됐어요. 합격이 돼갖고. 네네네. 현재 다녀요? 네. 지금 4학년이네요. 예. 그 학생이 과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과목에, 그것도 전공 과목에 네. 역량을 보이면 사실은 아이가 능력이 없는 애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있는 학생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네요. 그 학생이 지금 학회지까지. 그 아이가 만들어? 네. 그래갖고. 근데 그 아까 7.5등급이라면서요? 예.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 내신을 정량적으로 넣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발이 된 거겠죠. 그랬는데 너무 그쪽에만 몰입된 학생이라 편중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었어요. 우려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그 과목에 미쳤던 거지 학생이 편중됐던 게 아니더라고요. 사고력이. 이 과목에 미쳐 있었던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예담으로 제가 불러. 당연히 관련된 책도 읽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미치게 뽑았겠죠. 들었어요. 네, 미치게 있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형이 그러니까 좋은 전형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런 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그 많은 사례가 됐고 네, 그 학생이 지금은 SCI급 논문 정도로 낼 정도로 미쳐 있더라고요. 정말 장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형 자체가 종합 전형이 없었으면 그 학생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우리 저희 대학. 그죠? 대학 못 갔죠. 아니 전문대 어디 갔겠지. 그것도 지방으로 갔겠지. 그래. 근데 이 전형에서 그런 학생들이 나오면서 제가 보기엔 그 학생은 우리 대학의 인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인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전형이 그런 학생들도 발굴하는 게 주안점이 또 한데 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뭐 고등학교를 가서요. 그 학생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걔는 경제학을 전공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난 게 2학년 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했으면 많이 성장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성장을 막 하는 속도가 제 눈에 보이는 거야. 정말 S급 인재를 조금 더 일찍. 그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만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내신에 몰입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네요. 그런 아이가 있고 또 한 사례가 있을까요? 반대 사례가 있어요. 반대의 사례? 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적조사라는 걸 좀 합니다. 아, 예, 맞다. 그것도 듣고 싶어. 네네. 네. 추적조사를 하는데, 네. 저희들은 지금 재학생이죠. 4학년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전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활기록부, 이런 자소서를 가지고 선발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1등으로 붙은 학생, 시키다 꼴등으로 붙은 학생, 네. 다양해졌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1등으로 붙은 학생들이 이제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종합전형을 선발을 하다 보면은 네. 아 얘는 생활기록부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아무도 못 따라오겠다. 아주 우수하다. 그래갖고 선발을 딱 했어요. 네. 그랬는데 학교 생활을 쭉 해보면은 간혹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흑사례죠. 네.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했는데도 네. 반대로 오면 그러니까 네. 시계에서 바닥을 긁는다고 그러죠. 네. 그런 학생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네. 조사를 해봤더니 사교육에 의존했던 애예요. 사교육에 안 들어졌다고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그런 폐단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합전형에 선발할 때 책임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킬감은 죄송한데 그런 판단력이 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종합전형 설명하고 그런 거 할 때 인성보급이나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보면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닌 아이인지 이게 살짝 좀 보다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얘가 학원을 다닌 아이인지 아니면 혼자서 한 아이인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매우 작전처럼 짜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실 게 있는 게 뭐냐면 아까처럼 최상위층 아이들 있죠? 네. 예를 들어 1등에서 5등에서 다 의대 가는 아이들은 여기서 맞추든 저기서 맞추든 맞춰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학교에서 맞추든 사교육에서 받았든 뭐가 됐든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한 사례를 빼고는 근데 그런 극한 사례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자기주도적으로 한 애는 보입니다. 보여요.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사교육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꼭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 보인다고요.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진실성이 담겨진 학생부는 또 다시 또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팀장님은 제가 얘기했죠. 이분은 19년 동안 입학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직접 학교에 설명회를 많이 돌아다니시죠. 1년에 한 200~300회 정도는 합니다. 200~300회? 와. 200~300회 고등학교는 가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대학의 입장을 또 본인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이 접점을 늘상 찾아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천대를 이제 오게 된 것도 이분만큼 정확한 얘기를 더 해줄 사람들 찾기가 물론 몇 분 더 있긴 하지만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마침 시간도 되고 저 역시도 마침 시간이 돼서 이제 만났는데 오늘 정말로 소중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실성을 이기는 거 없다. 그리고 사교육을 받았던 것보다 안 받은 아이가 훨씬 내용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써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 아이의 진실성을 또 담보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런 학생들을 자꾸 찾아내야죠. 그게 대학의 책무고. 그러니까 제발 학부모님 저의 방송을 들어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갖춘 아이를 대학이 찾고 있다. 그죠? 그렇죠. 그걸 못 이겨요.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학생을 못 이깁니다. 네네, 맞습니다. 학생,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되게 그 얘기를 하죠. 똘기가 있다고. 네네네. 그래서 항상 이제 똘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똘기는 학생들이 나중에 일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 뭐 에듀진이나 나침반 36.5나 톡톡에서 이런 각종 그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사실은 이제 나침반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이렇게 제가 다양한 배경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요. 아, 참 이거 하나 여쭙고 싶네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그냥 제가 옆에 있다고 예. 제가 이 나침반 36.5도에 보면 요번에 이렇게 앞에도 있죠? 예. 여기도 앞에고 여기도 예. 앞에예요. 예. 애들의 이제 고정관념을 깨주려고 어쨌든 보는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려고 했는데 이 안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뭐 시사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예. 뭐 썬 학장 사건의 뭐 세 가지 공통점 예. 해서 어찌됐건 뭐 영어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요즘 아이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침반 37도 인문 진로 진학 시사 인문 과학 잡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놓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쁠 건 없잖아요.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놓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면서 예. 여기서 보서 어떤 책이든지 저는 그 나쁜 책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공감. 나쁜 책은 없고, 네. 그러니까 기록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또 하나 이 책을 완독해서 다 좋은 말은 없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책을 읽을 때 여기서 자기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당연하죠. 적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10개에서 하나만 자기 거화 돼도 돼요. 그럼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은 정보력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책을 매달 주시더라고요. 보내드리죠. 고맙게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면 저도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다 알고 있는데 10개에서 한두 개가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런 게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배워요. 그리고 여기서 이 생활기록부에서 저기 올라갈 때 이걸 보고서 그 책에서 뭘 느꼈다고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 교과서에 그게 다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딱 제가 느낍니다.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좀 단락을 딱딱 끊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장국에는 결론들을 빨리 맺어주고. 네네. 그러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저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장시간 책보다는 단락을 지어주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많이 와닿고. 네네. 그러니까 책 공부가 아니라 나쁜 건 또 있어요. 그래요? 다 그러면요. 나 여기서 만화책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들이 그거는 톡톡의 만화 이게 저는 그렇다 개인적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알겠어요. 취향이 서로가 틀리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네, 정말요. 것들. 그럼요. 네,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장시간 시간이 학생들이 또 작은 글자로 많이 보려고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해주는 것도 좋고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는 이 책에서 장점이 저만의 생각에 그게 좋더라고요. 단락을 빨리빨리 내주고 결론을 빨리빨리 내주니까 빨리 보고 느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이제 똑똑해지려면 이게 시사나 인문 교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생각이 달라지거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데 이런 것들을 꼭 그 애들 독서란에 이거는 그냥 잡지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기록을 해놓고 이 아이의 성장하는 것들이 어쨌든 학교생활 기록부에 또 누적이 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반대 의견 한번 낼까요? 네. 지금 대표님이 잡지라고 했죠. 네. 제가 보기엔 대표님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책이지 이게 왜 잡지?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잡지는 어떤 썬데이 세월이 잡지예요. 저도요 그게 늘상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표현이 책이라니까요. 학생 길잡이라고요. 학생의 길잡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이 못 들어가게 그 말씀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학생의 길잡이. 네. 네, 알겠습니다. 정보력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보통 잡아주는 게 잡지라고 그러면은 표현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늘상 그게 잡지를 헷갈려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나침반 36.5도 책을 네. 봤다. 네. 책이에요. 필잡이고. 오케이. 네네. 그러니까 정보력을 주는 책이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저도 가지고 있는 잡지라는 말이 인식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네. 우리가 세대가 같아서. 네.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어떤 보면 아까 7점 몇 등급이요? 네. 7.5등. 우리 1학년 때 7.6등급 물리학과 좋아하는 아이 가천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장시간 찍었어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천대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은 가천대 뭐 등급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노력한 성과가 학교 생활 기록에 기록만 되어 있고 자기가 정말로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가천대에 그냥 다 지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은 쉽게 해서 저희들이 숨어있는 인재를 찾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1등급 찍으면 가천대 쓰겠습니까? 안 쓰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왔던 거는 거기에 숨어있는 보석들을 찾아서 우리나라 인재를 만들고 네네네. 취업시키고 나가고 그러면서 학교가 좋아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대학과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스카이 대학급이 되면 저 입시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 아니, 근데 스카이대 끝까지 올라가겠죠? 언젠가? 그래가지고 그런 걸 찾는 게 저희들의 책무고, 네, 학생들한테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들이 지금 입학처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세요. 네네. 가천대 믿으시면은 믿는 만큼 저희들이 보답을 할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천대를 지금 벌써 5년째 출입한다고 할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정말로 매년 성장해 오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도 하도 학생들이 가천대 가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서 처음 방문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5년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금은 연배가 또 비슷해서 거의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나는 정말 잠재력이 큰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천대에 지원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